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해서 다중회계 효과 분석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적인 거는 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런 모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해야 될 연구 모형은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성이 학습 성과에 효과를 다이렉트로 미치는데 학습 동기와 학습 참여가 중간에 매개 효과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효과, 인성과 학습 성과는 직접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 표를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요 표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성과 학습 성과에 대한 직접 효과와 그 다음에 간접 효과, 아까 전에 봤던 인성, 학습 동기, 학습 성과라고 하는 이 매개 효과, 그 다음에 인성, 학생 참여, 학습 성과라고 하는 매개 효과, 그죠? 요런 겁니다. 1번 매개 효과, 2번 매개 효과,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로 가는 3번 매개 효과. 그래서 총 3개의 매개 효과가 있고요. 이 매개 효과를 다 더하면 인성이 학습 성과로 가는 간접 효과에 대한 게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할 거고요. 요거 계산을 할 거고 요거를 다 더해도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접 효과도 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확인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더해주면 총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일 먼저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SPSS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치면 검색이 될 겁니다. 자, 미리 제가 쳐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치면 요 사이트가 들어가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거에 대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다운로드 받는 게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찾으려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사이트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에서 리소스 허브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 매크로 for SPSS 세스 그 다음에 R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R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이걸로는 안 쓸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프로세스 매크로 4.1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열면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SPSS 프로세스 매크로 요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 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요 프로세스 매크로 SPD라는 거를 SPSS를 호출해서 요거를 임포트 시켜가지고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SS를 이렇게 불러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들어가시고요. 유틸리티 안에서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사용자 정의 대화 상자 설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 압축을 해제하고요. 원하는 곳에다가 압축을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커스텀 다이얼로그 빌더 파일이 안에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process.spd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열기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덮어 쓰시겠습니까? 저는 해볼게요. 확인 눌러서 요 안에 설치가 됐습니다. 자, 설치가 된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분석 들어가서요. 여기 보면 우리 회귀 분석 보시면 회귀 분석 안에 이렇게 프로세스 버전 4.2 바이 앤드류 해가지고 돼 있죠. 헤이어 교수님이 만들었던 요게 이렇게 삽입이 돼 있습니다. 요게 뜨면 만들어진 거고요. 요게 안 뜨면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설치는 되게 간단하죠. 예,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모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 한번 볼 텐데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학습 성과를 y 베리어블로 최종 결과 변수로 넣고요. 인성을 x 변수로 넣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하고 학생 참여가 있는데 학습 동기, 학생 참여는 메디에이션 1 변수를 먼저 넣고 순서적으로 메디에이션 2 변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모델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넘버. 모델 넘버가 여기서 보면 쭉 돼 있어요. 92번까지 돼 있네요. 꽤 많이 있네요. 그죠? 이 모델 번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델 템플릿 for 프로세서라는 거를 찾으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뒤지면 요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델 1 돼 있죠? 모델 1은 메디에이션이 아니고 인터랙션 이펙트만 이렇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인터랙션 이펙트는 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해드릴 거예요. 상호작용 효과 분석하는 방법 또는 조절 효과 분석하는 방법 또는 모더레이팅 방법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개 변수니까 매개 변수는 여기부터 돼 있네요. 모델 4부터 돼 있네요. 그죠? 모델 4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모델 5는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 하나가 들어가 있고 모델 6번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는 매개 변수가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모델 6번을 쓸 거예요. 모델 6번을 쓰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값들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 매개 변수 3개만 골라 쓸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모델들이 이 모델을 이용만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델 6번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모델 6번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모델 6번을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모델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옵션 중에 몇 가지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중에 Show Total Effect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tandardize Effect 요 2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준비 완료되어 있다고 뜨죠?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실행 중이라고 뜨죠? 실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조금 기다리면 금방 나올 거예요. 자, 모델이 복잡해서 좀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실행 중 계속 돌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결과가 네, 이제 결과가 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여기 보시면 run matrix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6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motivation 즉 캐릭터 인성에서 motivation으로 가는 변수 하나 즉 다이렉트 이펙트만 보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캐릭터 인성하고 모티베이션이 그 학생 참여에 들어가는 게 하나. 즉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쓸 건 아니고요. 우리는 제일 마지막 걸 쓸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아까 전에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각각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토탈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펙트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 토탈 이펙트 보시면 토탈 이펙트에 0.387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0.3879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 3879의 값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indirect direct effect 즉 x가 y에 가는 인성이 여기로 가는 다이렉트 이펙트 그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잠깐만요. 요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당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총효과 있죠? 총효과가 0.38, 여기 보면 0.388인데 요게 요 값입니다. 그죠? 전체 총효과는 즉 인성이 학습 성과로 가는 전체 효과, 즉 간접 효과와 직접 효과를 다 더했을 때 요 값이 얼마냐? 0.388. 그 다음에 여기 그 스탠다드 에러 값하고 P 값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값은 의미가 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으니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이펙트 효과가 있죠. 요게 인성이 학습 성과로 가는 다이렉트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0.0498인데 우리가 보통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0.050, 0이 하나가 빠졌네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 값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요 값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값은 뭐냐면 그 밑에 그러니까 요 값을 가지고 요 값은 이제 대표 값이고요. 요게 그 어퍼 라운드 그다음에 로어 라운드 요 값입니다. 95% 신뢰 구간으로 나온 요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셨죠? 자, 그러면 요 값에 P 값이 나와 있는데 P 값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두 개의 값이 0을 포함하고 있느냐, 0을 포함하지 않느냐,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값에, 요 밑에 요 값입니다. 자, 일단 다이렉트 이펙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이렉트 이펙트는 인성이 학습 성과로 가는 효과가 0.05 이렇게 돼 있고요. SE 값 0.08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밸류, P-밸류 값이 이렇게 0.544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즉 뭐냐면 이 직접 효과가 없다, 0이다라는 가설이 맞을 확률이 50%가 넘네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이 맞으니까 우리 연구가설을 우리가 기각해야 되겠죠. 따라서 0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값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준화 계수는 이 위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간접 효과죠. 그래서 인성, 학습 동기, 학습 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각각에 대해서 indirect effect 1, 2, 3가 되어 있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direct effect 1은 인성이 모티베이션으로 가서 아웃컴으로 가는 요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요거죠. 인성, 학습 동기, 학습 성과로 가는 요 경로값입니다. 요 경로값이 어떻게 되냐? 인다이렉트 이펙트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네. 여기가 0.1063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래핑 해서 SE 값이 0.0578 해서 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로어 라운드, 어퍼 라운드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값을 넣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요 값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계수 값은 0.085고요. 이 0.085는 밑에 있는 요 값이 표준화 계수 값입니다. 즉, 인다이렉트 이펙트 값이 요거고요. 요 값, 그 다음에 여기 SE 값, 로어 라운드, 어퍼 라운드 값을 써주면 되고요. 95% 신뢰 구간 값, 그 다음에 표준화 계수 요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표를 보시고 요 SPSS 분석한 다음에 요 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값들이 나와 있죠? 요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값을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값은 인다이렉트 이펙트 2에 대한 간접 효과 비표준화된 값 넣어주시고, 표준화된 값 요것도 넣어주시면 되고, 인다이렉트 이펙트 3 요 값도 넣어주시고, 요 값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체 간접 효과의 합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시면 결과값이 요게 나옵니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그래서 요 값이 요 값입니다. 요 값은 인다이렉트 이펙트 1, 2, 3를 합친 값이 요 인다이렉트 토탈 이펙트 값입니다. 전체 토탈 이펙트 값이 아니에요. 이 간접 효과 3개를 합쳤을 때 간접 효과의 전체 값입니다. 전체 값이 0.338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 총효과, 이 전체 총효과는 인성이 학습 성과로 가는 전체 총효과고요. 그거를 직접 효과하고 간접 효과로 나눠봤더니 0.005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인성은 학습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간접 효과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간접 효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p-밸류 값이 없어요. 그죠? 없죠. 그래서 이 SPSS 매크로의 한계는 이 값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값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값이 p-밸류 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p-밸류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 로어 라운드 값하고 어퍼 값하고의 요 신뢰도 상하 신뢰 수준이 0을 포함하고 있느냐 0을 포함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p-밸류 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귀무가설은 0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죠. 0이라고 해봤죠. 인성 학습 동기 학습 성과로 가는 요 값은 플러스 0.012에서 0.022 요 사이죠. 요 값은 0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얘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2 사이의 값을 갖죠. 그래서 얘는 0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요 값에 넘어가는 요 사이에 0이 있죠. 따라서 요 값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요 두 개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0이 아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p-밸류 값이 여기는 p-밸류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우리 에이모스나 우리가 R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거기는 p-밸류 값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그 에이모스라든가 R을 이용해서 쓰시면 좋겠죠. 어쨌든 SPSS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논문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즉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 p-밸류 값이 0.05보다 크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각해야 되고요. 0하고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얘도 플러스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는 다 플러스입니다. 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있죠. 그래서 요 안에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기각. 즉 인성 학습 성과는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고 직접 효과는 없고 간접 효과는 다 있다. 그 다음에 총 효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신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시면 되겠죠. 논문에다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학습 성과에 직접 효과는 안 미치지만 간접 효과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 간접 효과를 디테일하게 쪼개면 학습 동기와 학습 성과로 가는 간접 효과는 0.163. 그 다음에 학생 참여와 학습 성과로 가는 효과는 0.138. 근데 보통 비표준화 계수보다는 표준화 계수 값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인성 학습 동기 학습 성과로 가는 간접 효과는 0.085. 그 다음에 얘는 0.111. 그 다음에 인성 학습 동기 학생 참여 학습 성과로 가는 효과가 0.075.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 값은 작지만 간접 효과가 다 의미가 있고, 이 간접 효과를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는 0.271만큼의 간접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가지고 우리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이모스를 이용하는 팬텀 변수를 이용하는 에이모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R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